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요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까지 사용하는 단계로 가면서 우리 업무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일과 경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의 최신 분석, AI 에이전트와 미래의 업무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진짜 AI한테 어떤 걸 바라는지, 또 지금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현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연구를 보니까 근로자들 중 상당수,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약 46.1%가 좀 반복적이거나 이건 좀 부가가치가 낮다 싶은 업무 있잖아요. 네, 냈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 세금 계산원이 고객 약속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안정통신원이 통화 기록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건 AI가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려 69.38%가 답변했는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다.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순 반복 업무에 시간을 뺏기면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AI 자동화에 대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도 꽤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저항감이요? 어떤 분야에서요? 특히 예술이나 디자인, 미디어 같이 좀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동화의 긍정적인 답변이 17.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생각보다 훨씬 낫네요. 네, 주된 우려는 역시 AI가 아직 부정확하다 45%,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일자리를 뺏길 것 같다 23%,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감성, 섬세함, 이런 게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 16.3%,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사람들이 자동화를 제일 원하는 그 반복적이고 가치 낮은 업무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클로즈드 IA 같은 AI 챗봇들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랑은 또 꼭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랑 지금 기술이 막 투입되고 있는 지점이랑 좀 어긋나 있다는 거죠. 수요랑 공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 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려고 연구진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동화를 원하느냐? 이걸 AW, 그러니까 Automation Wish라고 하고요. 또 AI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하냐? 이건 AE, Automation Expertise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업무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요? 네, 첫째는 청신호 영역. 이건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 AW가 높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AE가 높음, AI 도입이 아주 유망한 것이죠. 최우선순위고요. 이상적인 경우네요. 그렇죠. 둘째는 적신호 영역.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AE가 높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거나 AW가 낮음, 거부감이 큰 거예요. 이건 도입할 때 되게 신중해야겠죠. 네. 그리고 셋째는 R&D 기회 영역.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AW가 높음,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AE가 낮은 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곳이죠. 미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은 저우선순위 영역. 이건 사람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좀 어렵거나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당장은 좀 뒤로 미뤄도 되는 영역입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니까 좀 명확해지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있잖아요. Y 컴비네이터. 네, Y씨요. 네, 거기 속한 기업들의 투자를 분석해봤더니 투자금의 상당 부분, 무려 41%가 어디에 가고 있냐면요. 어디요? 설마. 네, 바로 근로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적신호 영역이나 기술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저우선순위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41%나요? 그건 정말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런 거죠?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현재 AI 기술 투자가 실제 현장의 목소리나 필요와는 좀 동떨어져서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분야에서 혹시 AI 솔루션을 찾거나 개발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만드는 건지 한번 꼭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걸 자동화하냐 마냐 이 문제만 볼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AI랑 같이 일할 거냐 이 방식의 문제거든요. 아, 협업 방식이요? 네. 그래서 인간 통제권 척도 HAS, Human Authority Scal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H1부터 H5까지 5단계인데요. H1은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개입 안 하는 거고요. H5는 반대로 반드시 사람이 개입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태예요. 그 사이 H2, H3, H4는 이제 다양한 수준의 협업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 통제권 적도 흥미롭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을 선호하던가요? 보니까 많은 직업, 거의 절반 가까이 45.2%에서 근로자들은 H3 수준, 그러니까 AI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협업하는 걸 가장 선호했어요. 아, 완전 자동화도 아니고 완전 수동도 아닌 딱 중간 정도의 협력 관계를 원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은 AI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라고 보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간 통제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작업의 거의 절반, 47.5%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아, 전문가들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개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편집자 같은 직업은 H5,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AI 전문가들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부 작업은 H1, 즉 인간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야, 이 인식 차이가 꽤 크네요.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AI 도입 성공의 진짜 관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이 인식의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 역량, 그러니까 스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역량 변화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고임금 기술이었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간 통제, 즉 낮은 HAS로도 AI가 상당히 잘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 능력만으로는 좀 차별화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반면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동료를 지원하고 동기부여하고 또 복잡한 상황을 조율하는 능력 같은 거 있죠? 소위 말하는 소프트 스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고도의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판단이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높은 HS가 요구되는 영향의 가치는 더욱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업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역량이 미래 업무 환경에서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AI 기술 개발이 그냥 기술적으로 와, 이거 가능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과 AI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책임감 있는 AI 도입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스탠포드 대학 연구를 통해 깊게 파헤쳐본 이 이야기들. 청취자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AI 에이전트에게 기꺼이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정말 내 경험과 판단, 나의 그 인간적인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또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와의 협업이 점점 더 일상이 될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